제일 바꾸고 싶은 게 뭘까요? 창업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면접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세일즈에 나 이래서 너무 흥미있어의 마음은 저는 잘 못 느꼈던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저 안 믿겨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일즈 직무에 지원한 26살 김강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면서 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일즈 직무 지원한 27살 정세화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일즈 직무로 김강동님, 정세환님 이력서 보시면서 확인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김강동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50% 이상 그 수익을 성장시켰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 방향성도 궁금하고 세일즈 직무를 지원한 명확한 이유를 자기소개서에서 확실하게 찾진 못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부분도 궁금한 것 같아요. 정세환님은 어떠실까요? 창업했던 이력이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모두에게 지원한 동기 중에서는 사실 의료와 관련된 산업이라서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도 있는데 창업하신 부분은 이제 2030 여성 타겟 의료로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했던 것 같고 왜 창업에서 세일즈까지 왔는지 그 과정도 살짝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면접에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자기소개 이후에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김강동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모두닥 주식회사 세일즈 직무에 지원한 지원자 김강동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일을 할 당시 평일과 주말에 품목별 매출을 비교 분석하여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카페 월 매출을 약 15% 증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전시회 회장으로서 전년도 전시회 데이터를 분석하여 홍보 방법을 수정함으로써 전시회 방문객 수를 약 50% 증가시킨 경험 또한 있습니다. 소비자의 만족도와 매출 증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세일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닥 세일즈 팀에 지원한 정세화 지원자입니다. 2030 여성을 타깃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해서 판매 목표 달성률 150% 초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바이오 기업에 입사해서 고객 관점의 컨텐츠 개선과 UI 개선으로 신규 문의 상담 3배 확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모두닥 광고 솔루션 매니저로서 고객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매니저로서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동시에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모두닥에 지원하셨던 동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줄기세포 쪽을 전공을 했고 이후에는 또 세포치료제 제조 기반의 회사에서 실무를 경험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빠르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나의 힘을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꾸준히 해왔습니다. 창업 경험을 함으로써 업무의 A to Z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모두닥의 세일즈 팀이 제가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서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두 다 어플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10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사랑니 치료 관련된 리뷰를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 리뷰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있는 소비자들의 리뷰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세화 지원자님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창업하는 과정에서 세일즈 감각을 키운 구체적 사례랑 그걸 발전시키고자 한 이유가 있다면 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었는데요. 2개월 동안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돌려내야겠다 하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자 전용 페이지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봤던 카테고리가 고객 방문 시간대 카테고리였습니다. 고객분들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가장 활발하게 들어오고 또 구매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을 해서 낮 시간대 발송했던 쿠폰을 저녁 시간대로 발송하는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매로 많이 이어져서 매출을 흑자로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 시작했을 당시에 목표가 있으셨나요? 100원, 200원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수익 창출을 해보자 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창업 진행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였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당시에 학생 신분이었고 어리게 생겼다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도매 사장님들이 무시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휴무일 빼고 매주 방문을 해서 저희 스토어 여기 거래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또 그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꾸준하게 얼굴을 비추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질문 많이 들었는데
궁금해 해주시는구나. 잘 먹혔나 보다.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김광동 지원자님께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학생 축제 때 이전 대비 50% 이상의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주요 기획 방향성이 무엇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전 2년 동안 대학교 축제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부스에서 어떠한 제품을 판매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마스코트를 활용한 제품에 있어서 관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링이라는 것이 한창 유행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마스코트를 활용한 키링을 제작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서 학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활동적인 프로그램도 기획하였습니다. 축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제일 바꾸고 싶은 게 뭘까요? 제품 판매 이전에 수요 조사를 먼저 한번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품절되는 상품도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상품이 남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판매할 것이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파악하여서 판매할 것 같습니다. 세환님 질문 좀 드릴게요. 모두닥 서비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걸 써보셨고 느낀 점을 좀 얘기해보세요. 주말에 식사를 하다가 목에 생선가시가 걸려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찾았었는데요. 진료 중이라는 필터링이 있더라고요.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최대 가격, 최소 가격, 평균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해두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동님은 아까 이제 써보셨다고 하셨는데 경쟁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쟁사는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 소비자들은 어플을 이용한 병원 검색보다는 네이버를 이용한 정보 검색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플랫폼을 계속 이용해왔고 아직 이런 모두닥과 같은 의료 정보를 더 잘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후기 혹시 뭐 분석해 보신 분 계신가요? 실제로 소비자 리뷰를 보고 분석해서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는 병원보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 더 많은데 소비자 리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분들 위주로 후기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셨나요? 블로그를 요즘에 되게 활발하게 써주시고 계세요. 모두닥 대학생 이렇게 또 검색을 했을 때 대학교 제휴 할인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뷰를 보여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휴 할인이 되는 병원들만 모아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기가 편리했다 이런 리뷰를 남겨주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뭐 약점으로 꼽을 만한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성형이나 미용 시술을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해주시는 해외 고객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국어 언어를 지원하면 글로벌 서비스로의 확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분 답변을 너무 잘 하셔서 조금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동님은 전체적으로 식품 쪽 전공도 하셨고 활동도 그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산업 쪽으로 지원하시는 뭐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헬시 플레저나 저속 노화 같은 건강과 관련된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과 건강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넓은 범위에서 식품을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면접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은 목표 달성을 항상 추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하고 투명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공고를 상세하게 읽어봤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점이 무엇일까라는 문장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창업을 해보면서 고객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해결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고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회사라고 느껴서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면접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면접관님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를 부탁드릴까요? 김강동님은 되게 많은 걸 하신 것 같아요, 활동들을. 근데 그거에 비해서 더 듣고 싶다 정도의 전달력은 좀 아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본인이 어떤 일들 했는지를 더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세일즈에 나 이래서 너무 흥미있어의 마음은 저는 잘 못 느꼈던 것 같긴 합니다. 세환님은 어떠셨나요? 전 A부터 Z까지 다 해본 사람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세일즈 안에 녹아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할 때 잘 맞겠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매출을 내자가 목표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높은 목표 설정을 하셨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래도 창업을 한다는 건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경험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은 경험의 유무가 크게 작용한다고 느껴서
저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받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면접 어떠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들도 많았는데 최대한 제가 했던 경험들, 그런 저의 강점들을 활용해서 답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를 평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예측이 잘 안 돼서 제가 정말 여기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었을까?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좀 어땠어요? 제 경험이 이제 필살기가 2개였는데 나머지 하나에 대한 질문이 조금 부족했어가지고 이 부분이 어필이 잘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면접 잘하셨고 지원 동기를 창업 경험으로 답변한 거는 스타트업에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200만 원? 네. 그거 이제 투자금이 날아가면서 그 실패인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꿔낸 표현도 되게 좋았어요. 힘들었던 경험을 이제 극복 경험이랑 마인드셋으로 한 거는 도매 사장님들이 무시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꾸준하게 얼굴을 비추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면접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목표 달성, 성장 지향, 빠른 변화 그런 부분도 더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상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오고 싶은 회사였는데 이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그게 좀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장점 또는 약점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거품 울면서 막 얘기를 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써봤고 이런 조사도 해봤고 막 했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회사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해야 되나? 네. 로열티?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강도님 오늘 좀 면접 어떠셨나요? 이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답변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면접 끝나고 바로 복귀도 하면서 좀 더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셀시 퍼피도 하면서 제 경험을 분석해온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의 경험들을 못 녹여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직무적인 초점, 산업에 대한 초점, 회사에 대한 초점이 조금씩 다 안 맞았어요. 면접관님들의 의견도 본인이 어떤 일들 했는지를 더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세일즈에 나 이래서 너무 흥미있어의 마음은 저는 잘 못 느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지원 동기 처음에 이제 질문 받았을 때 경험으로 답변을 한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회사 관심도를 어필하는 거죠. 좀 답변을 어려워했던 질문이 그 축제를 다시 기획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였는데 그래 스위치포피 할 때도 경험에 재해석을 하자 그러잖아요. 네. 이게 피드백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딱 막히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제 면접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식품 쪽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딱 지원하시는 게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DP에 대한 조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커리어가 어떤 식으로 성장되는지를 좀 조사해보고 내가 이런 경로로 성장하고 싶어서 이쪽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면 산업에 대한 컬처 핏을 조금 더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면접 참고하시라고 메모한 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영업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두 다의 세일즈 직무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전 다 똑같다 생각해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근데 저는 파는 걸 당연히 광고주한테 파는 거고 이 영업이라는 단어가 붙고 병원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악명 높은 그 병원 영업을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경우가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 세일즈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개발의 영역을 되게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은지, 또 과금을 언제 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민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사업 개발에 관심이 있으면 특히나 또 되게 흥미로운 저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뭐 PM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게 다 같이 있는 그냥 비즈니스 담당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세일즈 쪽 면접만 봤는데 다양한 직무를 뽑으신다고 제가 들었고 그 회사가 지금 되게 급성장 중이신데 뭐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어쨌든 저희가 매년 3배씩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 같고요. 진료과 불문하고 모든 병원의 리뷰를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 2, 3년 동안 라식라섹 치과라고 하는 좁은 영역의 진료과 병원을 찾는 고객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좀 더 깊이 파고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치과라든가 혹은 라식라섹을 알아볼 때는 모호하게 최고네라는 이야기가 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팀원으로서 제가 느끼는 거는 목표가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더 많이 알리자. 모든 팀원들이 그 목표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면 이 토양 안에서 되게 빠른 성장 같이 해주겠네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모두닥 주식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고속 또 급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회사입니다. 의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서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은 분들, 세일즈를 시작해서 제품 개발이나 다양한 기획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컨디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두닥 주식회사에서는요, 세일즈를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직무의 채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과 댓글에 연결된 링크를 참고해서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이 커리어를 성장에 좋을 만한 회사를 찾아서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